2019년 7월 24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벌써 이번 주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를 보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요, 이번 주의 증시를 보면서 현재까지 받은 느낌은 이런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매력적이지 않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은요, 7월 13일 뉴욕 증시 물론 상승했고요. 자,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5.20달러, 0.4% 하락해서 1,421달러로 끝났지만 최근 국제 금값은 1,400달러 이상에서 놀면서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지난주 WTI는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주간 하락률로요. 그러나 이번 주에는 지금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 연속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정세,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국제 유가는 56.7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지난주에 크게 하락했던 거를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2분기 실적 시즌 전문가들이 별일 것 같아. 저놈 새끼 저거 이번 주에 또 꼴등하는 거야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어찌 보면 그래 반에서 꼴등은 따놓은 단상이고 그래 정교해서 또 꼴등하는지 보자.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했다가 반에서 성적표를 30등이 아니라 25등을 받았네? 웬일이니? 어떤 그런 분위기. 가만있어 이 녀석이 공부를 잘하는 녀석인데 내가 좀 뒤를 못 받쳐준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전화 통화로만 협상을 하면서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을 받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29일 날 방중한다. 상하이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 자, 미국은 화웨이를 풀어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 농산물을 사주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 어느 것 하나 나빠 보일 게 없는 것 같은 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호재 바로 FOMC의 금리 인하 기대, ECB의 금리 인하 기대.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들으시면 왠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제 주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갈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현금이 좀 없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어떻게 한번 땡겨봐?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제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7월 24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뉴욕 주식시장 이제 원고 같은 것들을 쭉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만약에 지금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브로커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옛날에 선배들이 그랬어. 그리고 전문가들 물론 저도 그때는 브로커라는 이름으로 전문가였지만 허접한 전문가였지만 그래도 이 주식 바닥에는 가는 놈 달리는 말에 갈아타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산 종목은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가는 놈만 계속 갈 것 같으니까 그래 내가 얼른 이 손실난 종목을 팔고 얼마라도 현금을 만들어서 달리는 말에 갈아타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죠. 아마 제가 지금 증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다면 아마 고객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고객님 지금 그 어느 것 하나 매력적이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 어디 좀 은행에 적금 같은 거 든 거 있으시면 그거 깨셔서 주식 사시죠. 아이고 그 은행 그거 이자 그거 그 방광염 걸린 쥐 오줌만한 그 이익으로 요즘에 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고객들한테 사기쳤을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좀 해봤는데요. 우리는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아유, 힘들 것 같아. 아유, 안 될 것 같아. 아유,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말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아마 여러분들 누구나 다 겪어 보셨을 거고요. 겪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아마 겪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뭔가 일이 좀 풀리네? 잘 되네? 좋을 것 같네? 왠지 그 어둠 속 그 골목의 끝에 와 있는 것 같네? 저 밖에서 빛이 보이네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는요, 사람이 굉장히,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텐션이 업되게 되죠. 텐션이 업되다 보니까 주변 상황을 잘 제대로 예, 그동안 계속 어디에선가 위험이 터질지 모르는 뭐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잘 될 거야. 뭐 이제 됐어. 이제 난 드디어 때가 된 거야. 와, 뭐 이렇게 으쌰으쌰는 물론 으쌰으쌰가 나쁘진 않지만요. 으쌰으쌰를 하면서도 주변의 상황은 냉정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 예, 그게 어찌 보면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좀 뭐 지혜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와서 시장을 봤더니요. 그 어느 것 하나 매력적이지 않은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가급적이면 예, 상승장에서는 예, 이제 증시가 올라간다면 이제 증시가 좋다면 주식을 사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시켜 놓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진심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달리든 말에 갈아타야 되고 가는 놈이 더 가고 어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주식을 막 지르고 높은 가격에도 사보고 여러분 작전할 때 고점 잡아보신 적 없으시죠? 예. 그 손맛 엄청납니다. 예. 고점을 딱 잡는 순간 증시가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는데요. 그 짜릿함은요. 아니 롤러코스터를 왜 타요? 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증시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달리는 말에 갈아타야 되고 뭐 지금이 적기고 뭐 상황이 매력적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늘 저는 골로만 갔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이상하게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제가 증권사를 때려치고 뭔가 증시를 이렇게 제3자 관점으로 예, 제가 주식을 하지 않고 증권 전문가 활동도 하지 않고 그러나 이 바닥에 몸담고 이 경제방송이라는 걸 하면서 주식뿐만 아니라 뭐든지 특히 투자 상품은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싸게 될 때까지, 싸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가격이 싸졌을 때 이게 진짜 싼 가격일까라는 걸 한번 의심해 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가에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더 갈 거야 라고 욕심을 좀 버리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정리하지 뭐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팔고 이익금 챙기고 또 다시 원금으로 기다리고 저는 이게 예, 제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치이고 우리가 살면서 뭐 경찰서랑 법원이랑 그 경찰서랑 법원 앞에 그 문을 넘지 않으면 인생 잘 산 거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뭐 빚 없으면 되고 경찰서 안 가면 되고 그다음에 법원 안 가면 뭐 잘 산 인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경찰서랑 법원을 예, 뻔질나게 다녔거든요.
물론 경찰서를 왜 갔냐고 물어보신다면, 예, 뭐 폭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 증권거래법이요, 여러분, 예, 형사법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저에게 민원을 걸었을 때 일단 경찰서를 가게 돼서 예, 형사분들과 예, 증권거래법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좀 하게 되고요. 하여튼 그런 예, 좀 여러 가지 고초들도 좀 많았고요. 그 이후에도 억울한 일도 좀 많이 당했고, 물론 저는 모든 거는 다 예, 제가 문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다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이제 그 일을 풀어 나가는데 진짜 제가 이 증권 바닥에 있으면서 법원에 들락날락거리고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잃고 그런 거 보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전에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때 저는 분명히 아마 물론 제가 지금 증권사에 계속 근무했다면 뭐 지점장 정도가 돼 있겠죠. 아니면 뭐 영업부장 정도는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물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돈다방 미스지라는 방송을 하지도 않았을 거지만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증권사에 몸담고 있다면 정말 고객들한테 전화 걸어서 아유 고객님, 사모님, 사장님 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전문가들이 지금 증시가 더 갈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당장 냉정하게 봤을 때도 우리가 2018년도 그때 연초만 하더라도요. 미국 다우지수와 코스피 지수가요. 그냥 0 하나 차이였잖아요. 물론 0이 엄청난 차이죠. 10배니까. 그러나 언뜻 봤을 때 어떤 가격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만 보면은요. 아니 미국은 26,000포인트, 코스피는 2,600포인트.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9년 7월 달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우지수는 27,300포인트, 349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겨우 2,101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와,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하다못해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오늘 방송부터 이제 아마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조금 전 방송 오프닝에서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이다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하물며 뼛속까지 강경 브렉시트론자인 보리스 존슨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냥 예상되어 있던 일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그냥 좀 웃기더라고요. 예, 좀 우습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제 어쨌든 7월 23일 날 종가 기준으로 2,101포인트가 됐으니 지금 미국이 27,000포인트 가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한 600포인트 정도까지 미국인 형님이 저렇게 올라와 있는데 동생이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뭐 늘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의 신용등급은 트리플 A였습니다. 네. 가장 좋을 때 위기를 준비해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이번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이 바닥에 이제 어건 20년 있으면서 무조건 주식은 싸게 사는 거고 무조건 주식은 올랐을 때 이익 실현해서 내가 이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구나. 번 돈이구나라는 거를 내 손에 한번 만져보는 거. 대신에 예전보다는요. 제가 되게 좀 새가슴이 됐어요. 예전에는 뭐 미수몰빵은 뭐 그냥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예. 그나마 그래도, 예,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신용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왜 안 했냐면, 그 신용담보 비율, 예, 그 계산하고 고객들한테 그거 설명해주고 그거 귀찮아서 신용은 쓰지 않고, 예, 신용으로 매매하는 분들은 고객으로 모시지 않고, 예, 현금 미수를 했는데, 그나마 지금은 예전보다는 제가 확실히 덜 공격적이어졌죠. 예.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증권사의 남자분들만 득실득실 했을 때 거의 제가 이 바닥에서 이제 여자 증권 영업사원 거의 1기인데요. 처음에 어떤 이미지였냐면 여자 직원들이 좀 섬세하게 좀 조심조심, 예? 그렇게 관리를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이미지를 과감하게 깨고, 예, 오히려 웬만한 남자 직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금 미수 몰빵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상당히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래서 경험이 무섭구나. 만약에 이번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위기는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무언가가 터진다면, 2008년도의 금융위기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래,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야. 예, 죽은 호랑이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개가 돼. 죽은 호랑이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한때 잘 나갔던 코스닥 종목을 지금 몰빵 들어가서 한 손실률 한 마이너스 60% 정도? 예. 그럼 한때 잘 나갔으니까 어쨌든 예, 종목은 쥐고 있으니까 그런 투자자분들이 어쩌면은 죽은 호랑이라면 예. 살아있는 개란 표현을 쓸 수 있는 개인들은 현금이다. 500도 안 되는데 그래도 현금은 좀 있어. 예. 이런 분들이 저는 어찌 보면 살아있는 개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예. 어떤 기회에서 재기하고 돈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그죠? 주식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점. 예. 그러니까 절대로 흥분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시장이 좋을 때 예. 더 갈 수 있지만 나는 이 정도에서 나는 팔고 다시 빠지길 기다리지 뭐. 예, 이런 마인드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새벽에 방송 온 거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나쁜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나쁜 게 없는 게 아니죠. 나쁜 거를 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미쓰리는, 예, 여러분들께 나쁜 것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좋은 소식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나쁜 소식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저는 예, 좋은 뉴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65% 상승해서 27,349포인트. 유후! 자, 미국 증시 올랐습니다. 나스닥 0.58% 상승해서 8,251포인트. 나스닥도 올랐고요. S&P 500 0.68% 상승해서 3,005포인트. 와, S&P 500이 3,000포인트를 회복했어요. 자, 여전히 미쓰리는 7월 31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2,100포인트 이하에서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날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음 주에, 로버트라이트 무역 대표부가 29일 날 상하이를 방문한다. 자, 미국과 중국이 전화통화가 아니라 이제 얼굴을 마주대고 협상을 재개한다. 사람은 만나야죠. 그죠? 예. 그리고 2분기 저조할 거라고 생각했던 전망 속에서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 금값은 5.20달러 하락해서 1,421달러로 마감했고요. 미국 하원과 정부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데 합의를 했다. 자, 그래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됐고 달러 강세는 국제 금값의 하락을 유도한다.
그래서 달러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국제 금값은 이날 하락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도 WTI가 55센트, 1.0% 상승해서 56.77달러로 마감했죠.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정세, 자,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이 일어날 것 같다. 자, 영국 정부가 이란의 나포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걸프 해역에서 유럽 국가 주도의 호위 작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가 지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다음 날 발표하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 440만 배럴 감소될 것 같다. 자, 이런 전망들 때문에 국제 유가는 지난주에 크게 하락했던 거를 어느 정도 만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6월달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7% 감소해서 527만 채를 기록을 했고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아직까지 리치몬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2부에 다시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안 나오면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소식 들으셨어요? 그죠? 좋은 소식을 조금 더 해드리면 유럽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ECB에서 이제 통화정책회의를 25일 날 개최하는데 와, 금리 인하할 것 같아.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진행된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 백악관과 상하원 양원이 재정 지출 확대와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했죠. 자, 3,200억 달러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영국의 강경파 보수당 당대표 보리스 존슨이 당선이 됐는데, 야, 노딜 브렉시트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야. 야,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니까. 이래서 유럽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전해드릴 좋은 내용이고요.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면 22일 날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퀄컴과 인텔 등 주요 IT 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화웨이 관련된 판매 허가를 제때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동의했다. 가만히 있어봐라. 요거 조만간 화웨이 제재 풀어지겠는데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테니 분명히 중국도 미국의 농산물을 사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 예.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되게 큰 호재가 지금 금리 인하라는 큰 호재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달러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상황에서 패닉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 이런 분위기. 글쎄요. 일부 방송은 나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2부 방송에서 미쓰리가 봤을 때 24일 수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야, 그 어느 것 하나 매력적이지 않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장을 한번 확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자, 우리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분들은 맨날 똥꼬발랄하게 그래, 좋을 거야. 전문가들이 좋다고 했어. 나 주식 살 거야. 집 할 거야. 신용할 거야.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그래, 좋을 때 위기를 생각해야 되고 위기에 또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이성적인 그 사고 방식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투자자가 돼야 되니 좀 조심해야겠다. 자, 너무 그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에 혹해서 내가 내 자산을 홀라당 골로 보내는 일은 없애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잡아드릴 수 있도록 2부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